것들을 만나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도 당황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아버지나 어머님, 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치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머리가 하얘진다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기껏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병으로 돌아가시진 않죠, 뭐 이런 얘기. 본인이 진짜로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 이야기를 갖고 집에 돌아와서 많이들 내가 이런 걸 왜 안 물어봤나 라는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답하셨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들 이제 알고 싶었던 건 이런 거죠. 선생님, 그 얘기는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물어보시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차마 물어보지 못했죠. 어르신이 또 치매라는 이야기를 알고 노발대발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마 이야기를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씩 드려보는데요. 첫 번째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돌보는 과정에서 나는 얼마나 아플 것인가, 또는 내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것이 너무 커져서 때로는 원망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아버리기도 감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한 것들이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날 정신을 차려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을 때 환자를 돌보는 핵심 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금 병원으로 모시고 왔었던 그 이야기들 잘 보면 병에 의한 것이지 환자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었어요. 나를 미워했던 것도 증상이었고요. 나한테 왜 아무 이유도 없이 화를 냈는지도 증상이었고, 내가 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던 것도 증상이었고, 나를 놀리듯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을 반복했던 그 질문도 그분의 증상이었지, 그분이 나를 놀리기 위한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분은 저런데 왜 이분은 이렇지라는 비교.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다는데 왜 이분은 이런가라는 비교. 이것만큼은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개개인별로 다르다. 똑같지가 않다. 때문에 매 상황마다 대처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혼자 궁리하면 힘들다. 따라서 여러 사람과 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환자를 돌보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뭘 해야 되겠어요? 가족 회의를 해야 됩니다. 전 가족이 모여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것을 안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둘째가 데려왔어. 그래서 치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첫째 형님, 막내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런 걸 뭐 미국에 있는데 뭘 알려줘, 지방에 있는데 뭘 알려줘. 그러다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옛날에 어머님이 아니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저희가 모시고 갔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충격이 3배로 커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더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많을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서로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부부인 경우 자식한테 또 숨기지 마십시오. 특히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너네 아버지 이렇다는 거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서 얘기 안 하면
어머님, 아버님 혼자 스스로가 다 떠안게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바로 옆에서 보아주었던 그분이 무너지면 자식들은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처음서부터 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환자는 계속 변화할 겁니다. 계속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좋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서만 감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접 돌보지 않는 가족의 입장에서 돌보시는 분들의 마음과 그 수고를 진짜 존경을 해야 돼요. 내가 막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첫째가 뭐 당연히 그런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돌보는 가족을 마음적으로나 한마디라도 좀 곱게 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도와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이분들이 지쳐할 때 휴가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서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는 의사를 찾아오세요.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찾아와서 가족 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하다면 조정을 좀 해드릴게요. 이건 병을 위해서 같이 조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 간의 갈등이 그대로 그분한테 가거든요. 그대로 그분한테 다시 거울처럼 딱 보여져서 그분의 증상이 가족 간이 어떠한 갈등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한테만 알려주면 안 돼요. 지역사회도 알려줘야 돼요. 때로는 지나치게 소리도 지를 수가 있고 때로는 남의 집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베이터에서 화를 내실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그랬으면 다 소송거리예요. 요즘 고소거리고. 우리가 지금 주변에 워낙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분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지역에서는 같이 껴안아주는 문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 거기서 혹시나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냥 거기를 나오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10명 중에 한 분이 아닌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다면 4분 중에 한 분이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아파트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동네든 그러한 분이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옆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고 우리 집안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저런 사람이 저런 분 없어져요.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진짜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배회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구나 알고 전화 연락을 해드리고 안내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똑똑 문두리였는데 그분이구나 모시고 그러면 너무 편해하세요. 도리어 그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놀래고 무시당하고 또 때로는 학대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알렸어요. 주변에 알렸지만 본인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케어해 줘야 될 이 분의 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뿐만 아니라 치매라는 병뿐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병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인식을 환자도 받아들이고 보호자도 받아들여야지 혼자서만 알고 있어서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치매예요. 근데 막 신경질을 내.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라는 이야기를 차마 못해. 제일 처음에는 그게 무서워서였지만 점점 진짜로 그것을 알아야 될 시기에 그 이야기를 못하면 왜 본인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왜 본인이
데이케어 센터를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얘기해 드려야 될 때는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처음부터 끝나자마자 당신 치매래 이러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아,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알아맞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의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 나아진대요. 이 약을 먹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만 시장 가서 실수하고 은행 가서 실수하고 했던 것들이 좀 줄어든대요. 이 이야기는 하고 약을 드려야죠. 환자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처음에 어르신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해보자는, 같이 이 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분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 보호자가 지켜야 될 게 휴식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평생을 내 혼자서 이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소명을 띠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금방 지쳐갖고 왼수 덩어리가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내팽개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쉬어야 됩니다. 보호자가 최악의 상태로 이렇게 스스로 몰아갈 만한 그런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주변에서 알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휴식을 만약에 취하게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 그거보다는 그분을 주로 모셨던 분들이 잠깐 나가고 다른 분들이 그 집에 가서 도와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약에 자리를 옮기게 되면 더 혼돈 상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도와드리더라도 알고 도와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쉬려면은 사회적으로 서포트, 그러니까 소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기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알리기만 하고 뭐 도와주는 데도 없고 그럼 뭐 때문에 알리겠어요. 우리가 알리면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예,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져 있고 거기에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재가나 또는 시설에 모실 수 있는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케어 센터, 즉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입니다. 요양원에 가기 위해서 그것을 쓰기보다는 저희들은 지역사회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지내실까를 우린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제일 굳건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게 소위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근데 이걸 잘 이용을 하려면 치매로 인해서 이분이 여러 가지로 나라에서 도움을 받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등급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등급 신청이 나와서 등급 신청하고 등급이 나오면 그것을 이용할 때 국가에서 그 등급에 따라 얼마 정도를 보조하는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기왕에 그러한 데를 가시게 하려고 그런다면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것이 좋다는 것은 낮 동안에 보호자들이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이분이 집에 돌아오시면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좀 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그곳에, 밤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분들이 그 가족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놀라운 건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나 가셨던 분들이 잘만 적응하면 치매 증상도 많이 좋아져요. 거기서 운동도 시키고 노래도 시키고 활동도 시키고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약도 잘 챙겨 드시게 해드리니까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등급 신청은 그냥 의사한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각 시군구에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전화를 하시거나 뭐 1677에 1000번 이런 데 전화하시면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그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가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이런 신청을 하시면 일단은 가족 입장에서 뭔가 나 혼자가 아니다.
뭔가 이분을 놓아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 이 느낌이 드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해하세요.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전달이 되면 환자도 더 좋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실수를 자꾸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적하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하는 그런 감정 전달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조용히 원위치 시키고, 아버님 이거 요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의사소통 방법은 그래서 감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라고 해요. 옹알옹알 그러지 말고. 왜? 잘 안 들리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있을 때 손자 손녀가 있죠. 참 이때 또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손자 손녀한테는 한도 끝도 없이 좋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애들이 상처를 받아.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청소년기 그리고 어린아이한테 치매 교육을 합니다. 우리 그랜드파 그랜드마가 치매에 걸렸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쳐요.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르칩니다. 세상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이쁘고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나를 이뻐가다가도 갑자기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나와 똑같이 어린애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나와 똑같이 사탕을 갖고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이걸 이해시키는 겁니다. 아기들이 많이 성장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러한 일이 있댄다라는 얘기를 아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힘들어하는 게 운전이에요. 운전을 계속 하게 할 것이냐 말게 할 것이냐. 저도 여러 분들 아주 매몰차게 운전을 그만두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치매예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진짜를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어디 갑시다 그러면 그냥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웬만한 길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길이나 조금 다른 곳에, 그리고 그 위치가 좀 달라진 신도시 이런 데 가시면 이제 많이 헤매게 돼요. 내비게이션 그거 움직이는 것도 많이 하는 방법도 잘 안 되니까 많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죠. 손님들한테.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그래서 사고를 냅니다. 큰 사고는 안 내세요. 이분들이 다들 조심조심 하시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운전하셨던 분들은 도리어 이제 괜찮은데, 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 또 갑자기 운전대 몰고서 나가시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최근에 부모님이 자꾸만 접촉사고를 내신다. 주차장에서 자꾸만 전화를 해서 이 차를 좀 파킹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신다. 그리고 갑자기 소위 벌칙급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결론이 뭐냐면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이 알리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와 질병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와 질병 그리고 이것을 싸고 있는 이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알고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보호자의 고통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외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외롭지만 다시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알렸다면 주변에서 도와주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맨날 보고 있는 이 왼수 덩어리를 사랑할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먼저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왼수를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나한테 맨날 이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왼수 덩어리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저희들한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원수를 사랑하고 왼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분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전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서로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마음의 약을 많이 선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이 교수님과의 마지막 강연이었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그동안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연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하나하나씩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많이 치매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됐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희는 뭔가 치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많이 깰 수 있는 시간이었고, 치매 환자들 그리고 치매 환자를 둔 보호자들을 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조금씩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 100세 인생 가족분들에게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제가 뭐 건강을 위해서 얘기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냥 치매라는 현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네. 이분들이 하나둘씩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참 아프리카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헐벗은 사람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 곁에 있었던 이분이 하나둘씩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가고 없어져 가고 빼앗겨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진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이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걸로 끝나게 됐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귀한 이렇게 길게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또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당부의 말씀들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문을 열려 있으니까요. 또 오셔서 전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100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